포졸들이 한 남자를 끌고 온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지만 이제 그 옷은 찢어지고 더럽혀져 있다. 최대감! 왕명이시다!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은 몰수한다! 그리고 남의 섬으로 유배를 보내라! 이럴 수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최대감이 발버둥 치며 소리친다. 닥쳐라! 내 죄가 얼마나 크냐! 그때 높은 단 위에서 한 사람이 내려다본다. 관찰사 복장을 한 남자, 바로 한석돌이었다. 최대감, 나를 기억하시오. 15년 전, 그리고 그때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너는 그때 그 나무꾼. 맞소. 그 글 못 읽는 바보였소. 석돌의 눈빛이 차갑게 빛난다. 그를 몰라 사기를 당하고도 오히려 매를 맞았던 그 바보 나무꾼이 어떻게 관찰사가 되어 악질 사또를 처벌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조선 초기 연산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한양을 조금 벗어난 작은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한석돌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릴 적 아버지는 나라의 병고가 생겨 전장에 끌려가셨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홀어머니는 전적으로 석돌이가 돌봐야 했습니다. 석돌은 어렸을 적 그래도 총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탓에 서당은 근처도 못 가보고 그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아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청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석돌의 심성만은 누구보다 착했습니다. 석돌아, 고맙다. 덕분에 물 피울 수 있겠구나. 괜찮습니다. 나무는 또 베면 되니까요.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했고 심지어 힘들게 해온 나무도 절반은 팔지만 나머지 절반은 나무가 없어서 불을 떼지 못하는 이웃집에 그냥 갖다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도 석돌은 빈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최근에는 나무를 캘 수 있는 곳이 자꾸 줄어들어 며칠 전부터는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쪽은 처음 와보는구나. 낯선 산길을 걸으며 주위를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큰 바위 밑에 다 쓰러져가는 움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지? 이런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살 것 같은 움막이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석돌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기척을 냈습니다. 여보세요. 안에 누구 계십니까? 잠시 후 대답은 없었지만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돌은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노인이 누워서 석돌을 바라보며 연신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저는 산빈 마을에 사는 한석돌이라고 합니다. 안쪽이 너무 컴컴한지라 석돌은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나무를 캐러 다니는데 오늘은 조금 깊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노인은 말 그대로 곧 돌아가실 것만 같이 계속 기침만 해대셨습니다. 혼자 계십니까? 석돌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바깥에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거짓꼬르란 여자아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늘어뜨린 채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남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비록 거짓골이지만 얼굴에는 귀티가 났습니다. 여기 사는 아이냐? 석돌이 물었습니다. 예, 아이는 경계하는 듯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산에 나무를 캐러 왔다가 우연히 이곳을 보게 되었단다. 안에 계시는 어르신은 누구시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래.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네. 많이 아프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산중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니. 너는 이름이 뭐냐? 단이요. 그냥 단이라고 부르세요. 다니. 비록 머리는 헝클어지고 몸은 꾀재재했지만 말하는 모양새를 보니 허튼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돌은 매일 그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어르신께 드릴 죽 한 그릇을 따로 담아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좀 어떠세요? 고맙소. 젊은이. 노인은 나날이 기력이 떨어져 갔습니다. 석돌은 다니에게 물을 길어오는 법을 알려주고 나무를 패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나, 이렇게 해야 불이 잘 붙는단다. 네, 아저씨. 다니는 똑똑해서 한 번 가르쳐주면 금방 따라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돌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노인이 석돌을 불렀습니다. 젊은이. 네, 어르신.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석돌은 노인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정말 염치 없지만 단이를 부탁하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말 못하는 사정이 저 아이에게 있다오. 다만 한 가지 말한다면 저 아이는 원래 매우 귀한 가문의 자식이었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부탁하오. 저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어르신.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노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석돌과 다니는 움막 옆에 돌무덤을 만들어 노인을 묻었습니다. 다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덤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 네, 아저씨. 이제 나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자. 다니는 고개를 들어 석돌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아저씨 집에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셨단다. 감사합니다. 다니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돌은 다니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오냐. 석돌아, 오늘은 좀 늦었구나. 어머, 그 아이는 어머니는 다니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단이라고 해요. 산속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보려고요. 그래? 참으로 가엾은 아이로구나. 어서 오너라. 다나, 배고프지? 밥 먹자. 감사합니다, 할머니. 다니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니의 말투를 듣고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날부터 다니는 석돌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니는 집안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 능숙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니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다나,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런 거 잘해요. 석돌은 여전히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다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응, 다나. 오늘 저녁은 뭐냐? 할머니랑 같이 된장국을 끓였어요. 그래? 우리 다니가 요리도 잘하는구나. 석돌은 다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다니는 점점 자랐습니다. 11살, 12살, 13살. 석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했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점점 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누우셨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석돌아, 나이가 드니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석돌과 다니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께서 다니를 부르셨습니다. 다나, 네, 할머니. 내가 죽어서도 저 불쌍한 우리 아들 석돌이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석돌이가 마음이 너무 착하고 세상 물정은 모르니 남들한테 매일 이용만 당하고 살 걸 생각하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다나, 네가 아직은 어리지만 글도 알고 똑똑하니 우리 석돌이를 옆에서 꼭 챙겨줘야 한다. 이 할머니가 부탁한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집에는 석돌과 다니만 남았습니다. 석돌이 25, 다니가 1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나, 네, 오빠. 다니는 어느새 석돌을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그러게요. 석돌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를 잘 먹여 살릴게. 오빠, 석돌은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다니를 친동생처럼 여기고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리라고. 며칠 후 석돌은 다니에게 말했습니다. 다나, 오빠가 돈 좀 더 모으면 진짜 좋은 곳에 시집 보내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네. 다니는 작게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석돌은 그때 다니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다니는 그저 묵묵히 석돌의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던 중 다니가 15살이 되던 해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석돌은 몇 달째 마을 유지인 최대감 댁에 나무를 외상으로 팔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매번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며 돈을 미뤘습니다. 석돌이 왔구나. 오늘도 장작 가져왔나? 네, 여기 있습니다. 며칠 후 석돌은 최대감 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최대감님께서 계십니까? 무슨 일이냐? 그동안 밀린 장작값을 받으러 왔습니다. 잠시 후 최대감이 나왔습니다. 오, 석돌이로구나. 그동안 외상으로 드린 장작값을. 아, 그래. 내가 알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지금 당장은 돈이 좀 빠듯하네. 다음 달에 한꺼번에 주지. 하지만 대감님, 벌써 몇 달째. 뭐,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알았다. 그럼 이렇게 하지. 최대감이 갑자기 웃으며 하인에게 무언가 지시했습니다. 하인이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게 자네가 그동안 가져온 장작 목록이네. 확인해보게. 최대감이 종이를 석돌에게 내밀었습니다. 석돌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석돌의 마음속에서 창피함이 일어났습니다. 글을 못 읽는다고 말하면 창피하겠지. 네, 맞습니다. 석돌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손도장을 찍게. 확인했다는 표시로 말이야. 석돌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석돌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이 석돌을 찾아왔습니다. 석돌아, 큰일 났다. 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최대감이 자네가 돈을 빌려갔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네. 뭐라고요? 자네가 서명한 그 문서, 외상 확인서가 아니라 채용증이었대. 석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니가 석돌의 얘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오빠, 다시 가서 따지고 와야 해요. 하지만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최대감이 오빠를 속인 거예요.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최대감 댁에 가서 따지고 올게. 다음 날 석돌은 최대감 댁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제가 서명한 그 문서는 외상 확인서라고 하셨잖습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장작을 외상으로 드린 겁니다. 증거가 있느냐? 최대감이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라. 네 서명이 있지 않느냐? 석돌은 문서를 봤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뭐, 네가 직접 서명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 제가 글을 몰라서. 하하, 글을 모른다고? 그럼 서명은 왜 했느냐? 대감님께서 외상 확인서라고 하셔서요. 증명할 수 있느냐? 석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이 남의 집에 와서 분탕질을 하는구나. 당장 쫓아내라. 하인들이 석돌을 붙잡았습니다. 노시오! 나는 정당하게. 여봐라. 저놈에게 몽둥이 찜질을 보여줘라.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하인들이 몽둥이로 석돌을 때렸습니다. 으악, 석돌은 맞으며 쓰러졌습니다. 하인들이 석돌을 집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석돌은 비틀비틀 집으로 걸어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굴과 몸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다니가 문을 열고 석돌을 부축했습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나. 다니는 석돌을 방 안으로 데려가 침상에 눕혔습니다. 석돌은 며칠을 아파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나고 신음했습니다. 다니는 옆에서 간호하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석돌은 그때 다니의 눈물을 봤습니다. 다나. 미안해. 내가 글도 모르는 바보라서.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다니가 어느새 16살이 되었습니다. 석돌은 완전히 회복했고 다시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건너마을에 사시는 중매쟁이 할머니가 석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석돌이 있나? 아,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지. 다니 말일세. 이제 나이도 찬 것 같고 마침 좋은 혼처가 있네. 정말입니까? 그래. 옆마을에 괜찮은 총각이 있다네. 그 총각이 우연히 다니를 본 모양이야. 다니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네. 땅도 있고 소도 있어서 밥 굶는 일은 없을 걸세. 석돌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다니를 좋은 곳에 보낼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석돌은 다니와 저녁을 먹고 난 후 둘이 앉아서 말했습니다. 다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혼처가 들어왔어. 옆 마을에 괜찮은 총각이 있다는데. 낭도 있고 소도 있대. 다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너는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오래전부터 말했잖아. 너를 좋은 곳에 시집 보내주겠다고. 오빠, 응? 저는 시집 갈 생각이 없어요. 석돌은 놀랐습니다. 뭐? 아직 시집 갈 생각이 없어요.
다나, 이게 무슨 소리야? 좋은 기회잖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생각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이 혼처는 오빠가 거절해주세요. 아무리 석돌이 달래도 보았지만 다니의 생각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니가 석돌을 찾았습니다. 오빠, 산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산, 갑자기 왜? 아버지 무덤에 가고 싶어요.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함께 가자. 다음 날 석돌과 다니는 산속 돌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니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석돌은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석돌 오빠와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석돌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석돌 오빠가 저를 아버지처럼 돌봐줬어요. 다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는 제가 나이도 됐고 하니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다니야, 너랑 내가 부부가 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아버지께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다니가 일어나서 석돌을 돌아봤습니다. 다니야, 정신 차려. 너는 내 동생이고 나는 내 오빠야. 오빠, 저기 앉아보세요. 다니가 넓적한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석돌은 어쩔 수 없이 바위에 앉았습니다. 다니도 옆에 앉았습니다. 다니는 여태껏 석돌에게 보이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진지하고 어른스러웠습니다. 오빠,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다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를 친동생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돌봐준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럼 하지만 나도 이제 성년이 되었고, 내 밥벌이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내가 왜 생판 모르는 남한테 시집을 가야 돼요? 석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내 몫을 할 수 있으니 오빠도 한시름 놓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비로소 오빠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데 왜 굳이 헤어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이 살면 서로 의지되고 희망도 생기는데 말이에요. 다니가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이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당연히 우리 둘이 혼인을 해야죠. 석돌은 다니의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오빠, 나는 이미 오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를 뵙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예요. 다니야, 오빠는 무조건 나와 부부가 돼야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석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괜찮겠니? 왜 오빠가 어때서요? 나는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글도 가르쳐 드리고 세상 이치도 알려드리고 말이에요. 오빠는 원래 똑똑해요. 단지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저만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꼭 따라오시면 돼요. 석돌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허락하시는 거죠? 석돌은 대답을 쉽게 못하였습니다. 다니야. 하지만 동생하고 부부가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 오빠, 오빠하고 나는 친남매가 아니에요. 그냥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되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다니가 석돌을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돌봐줘서 고마워요. 오빠, 그리고 사랑해요. 그랬습니다. 다니는 언제부터인지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 속에서 운명적으로 석돌이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석돌과 다니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물 한 사발 올려놓고 몇몇 이웃집 사람들만 지켜보는 가운데
부부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단이는 석돌을 서방님이라고 불렀고 석돌은 여전히 단이야라고 불렀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단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응, 단이야. 이제 진짜 부부가 됐네요. 그러게. 그날 밤 단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뭘? 공부요. 석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벌써? 늦으면 늦을수록 힘들어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요. 알았어. 그리고 우리 생활 방식도 바꿔야 해요. 서방님은 낮에 나무만 캐오세요. 파는 건 제가 할게요. 그래야 서방님이 매일 나무를 캘 수 있고 밤에는 공부를 하실 수 있잖아요. 단이야, 알았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럼 내일부터는 시작이에요. 다음 날부터 석돌과 단이의 삶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단이가 석돌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석돌과 단이는 마주 앉았습니다. 서방님, 이게 하늘천이에요. 하늘천. 석돌은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하하, 그래? 단이야, 너가 잘 가리켜줘서 쉬운 거지. 그리고 글 배우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석돌은 기뻤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저녁에는 단이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석돌은 천자문을 절반쯤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석돌은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캤고 밤에는 글 공부를 했습니다. 단이는 전날 석돌이 캐온 나무들을 다음날 낮에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단이는 총명했기에 석돌보다 나무값도 더 많이 받고 팔았습니다. 혼인 전에는 석돌이 혼자 하루는 나무를 해오고 다음 날은 장터에 갖다 팔아야 했기에 사이클이 이틀이었다면 지금은 석돌이 매일매일 나무를 할 수 있었고 파는 것은 단이가 했기에 돈벌이도 2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석돌은 밤마다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석돌 인생에서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석돌은 점점 책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천자문은 다 끝냈으니 사서삼경을 시작해요. 사서삼경? 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리고 시경, 서경, 역경이에요. 그렇게 많이? 서방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석돌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년, 2년, 3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돌은 사서삼경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석돌은 어느 책이든 유창하게 읽고 뜻을 알 수 있었으며 쓰기도 가능했습니다.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부로 한다. 잘 읽으셨어요, 서방님. 석돌은 감개무량했습니다. 단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서방님은 원래 똑똑한 분이셨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세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무너지고 중종이 새로 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들었나? 연산군이 폐위됐대. 정말? 그럼 이제 중종께서 새로운 왕이 되셨대. 중종은 연산군 시절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몰락한 충신들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이는 오늘도 장작을 팔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작 더미를 펼치고 있는데 포졸들이 급하게 달려와 벽에 방을 붙였습니다. 왕명이시다. 모두 들으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단이도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방위 내용을 읽었습니다. 연산군 시절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거나 집안이 몰락한 충신들을 복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단이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성종 때 좌위정을 지낸 정태수의 가문. 단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이에게는 남모를 사연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단이는 장작을 급히 팔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고기, 생선, 술을 샀습니다. 그리고 일찍 집으로 들어와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허름한 옷장 안에서 보따리에 쌓여 있던 새 옷도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석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석돌은 집채만한 장작더미를 지게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이야, 나왔어. 단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다녀오셨어요? 석돌은 놀랐습니다. 단이의 옷차림과 얼굴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빨리 씻고 오세요. 밥 먹어야죠. 그래. 석돌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씻으러 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석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위에 가득한 음식들, 고기, 생선, 전, 술. 이게 다 뭐야? 앉으세요. 단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내가 잊어먹은 거야? 아니에요. 오늘 서방님께 꼭 드려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 단이는 석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단이의 표정이 결연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방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놀라지 마세요. 오늘 장터에서 방을 봤어요. 방? 네, 왕께서 내리신 방이었어요. 연산군 때 역적으로 몰렸던 충신들을 복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 그건 좋은 일이네. 그 명단에 제 집안이 있었어요. 제 아버님 함자는 정자, 태자, 숫자이시고 성종 때 좌의정을 지냈던 분이셨어요. 석돌은 단아의 충격적인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좌의정? 그날 밤 단이는 석돌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단이의 집안은 대대로 왕을 모셨던 충신 가문이었으며 아버님은 좌위정 대감으로 높은 벼슬에 있었던 분이셨다. 하지만 연산군이 즉위한 후 모든 게 바뀌었고 어느 날 갑자기 영모의 누명이 씌워졌다는 것.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고 단이만 집안 하인이 숨겨서 깊은 산 속으로 도망갔기에 살아남았다고 한다. 지금 산에 묻었던 아버지는 사실은 단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집에서 집사일을 했었던 하인이라는 것까지. 그러다 움막에서 석돌을 만난 것이라고. 석돌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이야, 너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어린이가 많이 무서웠겠구나.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마 산속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방님께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산다고 결심했었고요. 이제 새로운 왕께서 우리 집안을 복권하셨어요. 저는 궁궐에 들어가서 제 신분을 밝혀야 해요. 그럼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하는 거야? 당연히 저는 서방님과 함께 가요. 서방님은 제 하늘 같은 남편이고 서방님과 저는 부부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 서방님과 함께해요. 석돌은 단이를 품속 가득히 안았습니다. 그리고 단이는 석돌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지금껏 억눌렀던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며칠 후 단이는 방에 붙은 내용에 따라 궁궐로 들어갔으며 자신의 집안 내력과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궁궐 안 넓은 정전, 정면 높은 자리에는 중종이 앉아 있고 양옆으로는 많은 신하들이 모여 있었다. 단이는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내가 좌의정 정태수의 딸이란 말이냐? 네, 전하. 소녀가 정단이옵니다. 단이는 보따리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신하들이 옥패를 확인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분명 좌위정 정태수의 옥패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살아 있었구나. 중종이 단이를 바라봤습니다. 너의 집안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다. 짐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너의 아버지 정태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빼앗긴 재산도 돌려주도록 할 것이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너의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거라. 전하, 소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소녀의 지아비에게 벼슬을 내려주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남편? 내 지아비 말이냐? 네, 그렇사옵니다. 소녀의 남편 한석돌은 비록 미천한 신분이오나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명심보감을 비롯하여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웬만한 글은 다 공부하였기에 벼슬을 할 자격이 충분하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너의 청을 들어주마. 얼마 후 왕의 복권 정책에 따라 단이는 한양에서 살게 되었고 석돌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석돌은 궁궐의 창고를 총괄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낯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나무꾼 석돌이 궁궐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사계절이 5번 바뀌어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석돌은 궁궐 창고를 맡은 관리로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돌은 진급 심사에 합격했습니다. 궁궐 안 중종 앞에 석돌이 서 있었습니다. 한석돌. 네, 전하. 그동안 궁궐 창고를 성실히 관리하였다. 짐이 매우 흡족하게 여긴다. 이제 더 큰 일을 맡겨보려 한다. 전국의 지방관 중 경상도 관찰사 자리가 비었다. 그곳으로 가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석돌은 놀랐습니다. 전하, 소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짐이 너를 믿는다. 너의 정직함과 성실함이라면 충분하다. 석돌은 깊게 절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석돌은 집으로 돌아와 단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오늘부터 관찰사로 진급했소. 정말요? 그렇소. 오늘 주상전하께서 나를 경상도 관찰사로 임명하셨소. 축하해요, 서방님. 단이는 너무나 기뻐서 석돌을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석돌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런데 경상도가 우리 고향이잖소.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다네. 석돌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최대감, 그 사람이 지금 그곳에 삿도라고 하는구만. 정말요? 응, 그동안 온갖 악행을 저지르더니 윗분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지금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문이 돌아 그래서 더욱더 백성들을 못 살게 한다는군. 그럼 이번엔 서방님이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다 하늘의 뜻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 석돌은 관찰사로 임명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 석돌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새 관찰사래. 관복이 휘황찬란하네. 그런데 저 얼굴이 혹시 석돌이 아닌가? 뭐? 석돌이라고? 그 착했던 나무꾼. 관아에서 지역의 관리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 중에 최대감도 있었습니다. 본관은 한석돌이오. 앞으로 이 지역을 맡게 되었소. 최대감이 석돌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수령, 예. 기억하시오? 15년 전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최대감이 땀을 흘렸습니다. 외상 확인서라며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매질까지 했지. 그것은 본관은 그 일을 잊지 않았소.
하지만 본관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무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오. 대신 당신이 수령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오. 관찰산 날이 저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다들 물러가 있으시오. 석돌은 감찰단을 파견하여 최대감의 죄를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세금 횡령, 뇌물수수, 권력 남용, 수십 가지 죄가 드러났습니다. 석돌은 이 내용을 왕께 보고했습니다. 왕은 대노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당장 파직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남해의 먼 섬으로 보내라.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관아 앞마당에서 포졸들이 최대감을 끌고 왔습니다. 최대감 왕명이시다. 관직 박탈, 재산 몰수, 남의 섬으로 유배. 이럴 수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닥쳐라.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석돌은 높은 단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용서할 수 있소. 하지만 백성들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을 괴롭혔소. 그 대가를 치르시오. 끌고 가라. 최대감이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관찰사 날이 만세! 세월은 덧없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집에서 석돌과 단이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석돌과 단이 둘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별일 없었소? 요즘은 백성들이 편안해서 일거리가 많지 않소.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석돌과 단이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석돌과 단이는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다니야, 네, 우리 산속 움막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도요.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도요, 서방님. 석돌과 단이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를 몰라 사기를 당하고 매를 맞았던 나무꾼. 하지만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정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이 돼준 아내가 있었습니다. 마치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처럼요. 배움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정직함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 지금까지 한석돌과 정단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